안녕하세요. 오늘 14강에서는요, 요일 표현, 날짜 표현 하는 것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구스타르 동사라고 해서 무엇을 좋아하다 하는 동사 있는데, 이 동사의 용법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구스타르 동사와 또 그 구스타르 동사와 비슷하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용법을 가진 동사들, 그 두 가지 오늘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서 어휘 연습하시면서, 단어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일요일까지 배우시고 그리고 월 배우셨죠? 일단 한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미 다 외우셨겠지만 자, lunes 요일은 el lunes죠? 그쵸? 월요일 el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여기 사바도, 아센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도밍고요. 그쵸? 그래서 플라시도 도밍고의 그 도밍고예요. 그 다음에 또, 1월에서 12월까지 하셨었잖아요. 그쵸? 다 외우셨겠지만, 에네로, 1월. 그쵸? 페브레로, 마르소, 아브릴, 마요, 후니오. 이 후니오하고 훌리오하고들 많이 헷갈리세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할 때 그 훌리오가 이 훌리오예요. 훌리오는 얘는 7월이고 후니오는 6월인 거 혼돈 안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고스토, septiembre, octubre, noviembre, diciembre.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영어랑 아주 완전히 다르면 차라리 아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다르면 그냥 완전히 다르게 외울 텐데 얘가 이제 비슷하게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외우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 외우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랑 이거 영어랑 비슷했는데 영어 뭐랑 이것도 뭐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딱 외우셔야 편안해요. 자, 일단 이제 요일부터 먼저 들어가면 화면 보시면서 보시죠. 우리 예문에 una semana tiene 7 día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una semana, una니까 하나고 semana 일주일은 자, tener 동사 가지고 있다죠. 그쵸? 뭐요? 7 días 7일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sábado y domingo.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고 이게 왜 길게 뭘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어떻게 해요? 꼬마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쓰고 끝내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예요. 루네스 마스테스부터 쭉 하고 마지막에 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은 것이 ¿Qué día es hoy? 여기 예문 보세요. ¿Qué día es hoy?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렇게요. 그쵸? 아니, perdón. ¿Qué día es hoy?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저게는 ¿Qué dia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며칠입니까? 이것도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날입니까? 요일이 어떻게, hoy가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hoy es, 오늘은 martes. 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mañana, 내일은 어떻게 돼요? miércoles, 수요일. 그리고, 자, pasado mañana가 모레예요. 이 pasado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pasado mañana 하면, 모레는 jueves. 그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은 당연히 수요일, 그리고 모레, pasado mañana는 목요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월화수목금 한번 복습하시라고요.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sábado, domingo 이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가실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날짜를 물을 때 말이죠. 아까는 요일을 물었잖아요. 요일을 물은 건 어떻게 했었어요? 생각나시죠? ¿Qué día es hoy? 그래서 무슨 어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요일이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꽤 fecha 있잖아요. 이 fecha는 영어의 얘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얼른 지워야죠. 그래서 fecha 날짜, ¿qué fecha es hoy?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라는 표현 그 밑에도 하나 있어요. 자, ¿a cuántos estamos hoy? 이거요. 우리들은 얼만큼에 있습니까? ¿a cuántos estamos?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뭐요? ¿Cuál es la fecha de hoy? 오늘 la fecha de hoy 이 de가 있으니까 무엇 쓰이잖아요.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쵸?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이죠? 1번 ¿Qué fecha es hoy? 이런 말도 쓰고 2번 ¿A cuántos estamos hoy? 이렇게도 쓰고 3번 ¿Cuál es la fecha de hoy?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답은 좀 달라요. 뭐라고 묻느냐에 따라서. ¿Qué fecha es hoy? 하면 답은 당연히 hoy가 주어로 가서 hoy es 20 de marzo. 이 대 꼭 써준다고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영어하고 한국어에는 명사 연결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꼭 그 연결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사 연결 구조가 있는데 스페인어는 꼭 어떻게 한다? 대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날짜 얘기할 때도 한국어로는 예를 들어서 5월 20일, 5월하고 20일 쓰고 영어도 이렇게 쓰죠. 그쵸? 월 쓰고 일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그렇지 않고 일 먼저 쓰고 전치사 대 쓰고 그 다음에 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쭉 붙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 글쎄 예를 들어 뭐 4월 5일 2008년 4월 5일이다 이렇게 하면 5일부터 쓰는 거예요. cinco de 4월 abril de 2008 이렇게 해서 다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시면 hoy es 20 de marzo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5월 20일입니다. 이렇게요. 대에 붙여서 perdón, 5월이 아니고 마르소는 3월이에요. 3월 20일 그쵸? 3월 20일입니다. 이렇게 썼죠.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밑에 ¿A cuántos estamos hoy?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가 지금 며칠에 있지? 이러니까 답변을 똑같이 우리는 estamos a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것만 답변이 좀 다르죠. 그쵸? 혹은 얘 다 빼고 그냥 a 17 de septiembr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쵸? estamos 생략하고요. 17 de septiembre 뭐요? 9월 17일입니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Cuál es la fecha de hoy? 오늘 날짜 어떻게 되죠? Hoy es 5 de mayo. 5월 5일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뒤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El día de la independencia es el 15 de agosto. 이렇게 썼죠. 그쵸?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아까, 앞에 문장을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앞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hoy es 20 de marzo 했을 때 말이죠. 여기, 아무 관사 없이 그냥 20 de marzo 이렇게 썼죠. 여기도 estamos, 여기서도, estamos a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관사 없이 그냥 썼죠. 그쵸? 그런데, 여기 뒤를 가시면 el día de la independencia es el día de la independencia 독립의 날 그쵸?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 독립기념일 이런 거잖아요. es 하고 여기 전치사 관사 el 나오고 15 de agosto 8월 15일입니다. 이렇게 관사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그냥 일반적인 날짜에는 관사를 쓰지 않지만 어떤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날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관사를 써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여기 ¿Qué fecha es hoy? Hoy es 그냥 20 de marzo 이렇게 쓰셨죠? 그쵸?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독립기념일은 정해진 날짜죠? El 15 de agosto.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El 27 de noviembre. 자, 11월 27일은 es mi cumpleaños. 내 생일이야. 정해진 날에는 관사 el을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아까 요일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일에서도 오늘은 오늘은 월요일이야. Hoy es lunes. 오늘은 일요일. 이렇게, 아니, 월요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사구로 월요일에 이렇게 쓰려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voy a contestarle 하지 맙시다. contestar el lunes.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voy a contestar. 자, ir a 동사 원형 쓰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거죠. 그쵸?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서 ir 동사에 voy 쓰셔서 ir a infinitive 뭐뭐 할 예정이다. 대답할 예정이다. 대답할 것이다. 월요일에 대답하겠다. 그러면 여기 관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요일인 경우에는 그냥 월요일에, 일요일에 하는데 거기에 전치사 쓰지 않아요. 영어 전치사 쓰잖아요. 영어에 뭐 이런 전치사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스페인어에 전치사 쓰지 않고 그냥 관사 써서 엘루네스 얘가 관사가 있는 요일이 자기 스스로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 월요일에 이렇게요. 자, 다른 예문 하나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No tengo clase el viernes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관사만 써주시면 관사 이렇게 쓰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부사구가 될 수 있다. 금요일에 예, 그렇죠? 그런데 자 요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관사를 써서 부사구로 썼는데 그런데 다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뭘 봤냐면 그런데 날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하게 정해진 날짜에 관사를 쓴다. El 27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는 말이죠. 날짜에서는 여기 보세요. Ellos van a venir el 28 de mayo. 이것도 보세요. 그들은 van a venir 이 동사에다가 a에다가 동사 원형 쓰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ellos,에 해당하는 van이죠. 그렇죠? van a venir 올 예정이다. 올 것이다. 언제요? 5월 28일에 관사 써서 그 관사를 집어넣음으로써 부사구처럼 언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또 ellos van a regresar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La semana próxima 다음 주에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거 보면 자, 우리가 오늘 방금까지 뭐 배우셨냐면 요일 배우셨어요. 그쵸? lunes, martes, miércoles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sábado, domingo. 그쵸? 그 다음에 월 enero, febrero, marzo, abril, mayo, junio, julio, agosto, septiembre, octubre, noviembre, diciembre 없어졌네요. 이렇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Qué fecha es hoy? ¿Cuál es la fecha de hoy? ¿A cuántos estamos hoy? 이렇게 쓰고요. 그쵸?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거에는 뭘 쓴다? ¿Qué día es hoy?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답변하실 때 이렇게 관사를 집어넣어서 뭐뭐에 라고 쓸 수 있다는 것. 그쵸? 보통은 관사 없이 쓴다는 것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두 번째 gustar 동사로 들어가시겠어요. 그 스페인어 이제 문법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법책을 보시건 간에 이렇게 그 목차를 이제 이렇게 쭉 보실 때 뭐 현재, 과거, 미래 이제 이런 건 다 영어랑 비슷하니까 이제 뭔지 보실 텐데 거기에 꼭 보면 목록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구스타르류의 동사들 이런 항목이 꼭 있어요. 이제 이 구스타르가 좋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뭐뭐 하고 싶어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얘가 뭐가 특이하냐면 말이죠. 주어와 목적어를 거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주어인데 스페인어에서는 목적어에 써야 되고 우리나라 말로 목적어이면 주어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세요. 이렇게요.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주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한다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스타르 동사를 써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을, 그럼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주어로 쓰고 수영하는 것을 목적어로 쓰고 좋아한다는 동사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스타르 동사를 쓰려면 얘하고 얘를 거꾸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라고 쓰는데 거기다 뭘 써야 된다? 메라고 목적격을 써야 된다. 그리고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다가 이제 스페인어로 나다 이런 동사거든요. 얘를 주어로 쓴다. 그러면 이 구스타르 동사는요. 문법적으로 얘가 주어가 되니까 얘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 얘는 동사 원형은 보통 뭐로 잡으셔야 돼요? 3인칭 단수로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스타르 동사 규칙 변화인데 어떻게 쓴다? Me gusta nadar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해석할 때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으로는요. 문법적으로는 딱 보면 얘는 목적격이고 얘는 주격이니까 얘가 목적어, 얘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문제는 스페인어가 또 동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 변화가 여기에 이렇게 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장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요.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좋아한다는 동사 써야 되는데 이제 동사 변화를 뒤에 나오는 거에 일치해줘야 되니까 일단 두고 그 다음에 만사나스. 만사나가 사과예요. 만사나가 사과거든요. 그러면 라스 만사나스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동사는 뭐에 일치해줘야 된다고요? 의미상으로는 얘가 나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문법상의 주어는 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me gustan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동사로 me gustan las manzanas 나는 사과를 좋아해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 가셨는지 안 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요. 너는 나를 좋아하니? 내가 네 맘에 드니? 이렇게요. 이거 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쓰라 그랬죠? 이거?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떼스 써야 되죠. 그렇죠? 또 쓰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를 이니까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얘가 요가 돼야 되죠. 주격으로 써야 되죠. 혼동 안 되시죠? 자, 그럼 동사 변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스타르 이 동사 뭐에 맞춰서 변화한다? 얘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니까 te gusto. te gusto요? 그러면 내가 네 맘에 들어? 너 나 좋아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맘에 들어. sí. 너는 보세요. 나는 너를 좋아해. sí me gustas 하고 뒤에 뚜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을까요? 이런 류의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구스타르 동사보다도 다른 동사들은 오히려 이해하기는 좀 쉬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구스타르 류의 동사들 이러면서 나온 게 구스tar 좋아하다, 돌레르 이제 여기 돌레르 동사는 보시면 오가 우에로 변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duello, duelles, duelle, dolemos, dolleis, duellen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자, encantar, 매혹시키다. 그렇죠? 얘는 규칙 동사예요. extrañar 뜻은 이상하게 생각하다, 혹은 보고 싶다 이렇게도 쓰고요. importar 중요하다, interesar 흥미를 갖게 하다 이런 뜻들인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a él le gusta jugar al tenis. 보세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얘가 주어고 얘는 목적어고 얘가 동사지만
실제로 얘는 뭐로 써야 된다?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쓴다? 레로 쓴다. 그쵸? 그 다음에 좋아한다. 여기 구스타르 동사 뭔가 써야 되는데 내버려 두자. 동사 뒤에 나온 다음에 동사 변화해야 되니까 주어. 얘를 주어로 쓴다. 테니스 치다 라는 인피니티브. jugar al tenis. 보세요. 얘 후가르가 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포츠 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후가르 동사 쓰고 그 뒤에 운동 종목, 특히 구기 종목이 나면 전치사 al을 쓴다. 그래서 jugar al tenis, 뭐 jugar al fútbol. 그럼 축구하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전치사 a가 꼭 같이 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 동사 구스타를 일치해서 변화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Le gusta jugar al tenis. 이렇게 쓰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뭘 쓰냐면 여기에 중복형을 써요. 응? 전치격 있죠? 그러니까 a él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 él le gusta jugar al tenis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 없어도 돼요. Le gusta jugar al tenis. 그럼 아까 우리 뭐 했었죠? Me gusta nadar 이거 했었었죠. 그쵸?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여기에도 중복형 여기 한 번 더 써주면 a mí me gusta 이렇게 한 번 더 써줄 수 있어요. 그쵸? a mí me gusta nadar. 얘하고 결국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a mí me gusta, a él le gusta 이렇게 전치격을 한번 써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a él le gusta jugar al tenis. 그쵸? 그래서 그는 아엘하고 레 같은 사람이고 그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때 구스탄 할 때 구스타르에 때 나왔으면 너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는 그 다음에 구스탄 딴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뒤에가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3인칭 복수가. 그래서 te gustan esas películas. 그 영화들을 좋아하니? 얘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스탄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너는 그 영화들을 좋아하니? 그 뒤 너 아니?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중복형 a mí no me gustan. 뭐가 빠졌다? 여기 las películas가 빠졌다. 그쵸? 나 별로 안 좋아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돌레르 동사예요. 이거 돌레르. 여기 보세요. 이 돌레르 동사 보시면 자, 돌레르. 오가 우에로 변하는 동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duello, duelles, duelle, 그 다음에 dolemos, dolles, duellen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세요. me duele la cabez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머리가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썼냐면 얘가 주어여서 머리가 나를 아프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너 머리 아파? 이렇게 물을 때요. 어떻게 해요? Te duele la cabeza. 너는 머리가 아프니?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너를 아프게 하니? 이런 뜻으로 쓴 거죠. 그래서 te duele la cabeza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구스타르류의 동사는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고 주어가 목적어로 쓰인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거꾸로 쓰인다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법상으로 목적어 형태를 띈 것이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주어고 문법상으로 주어여서 동사가 걔에 맞춰서 변화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비슷한 류의 동사들 다른 거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a Jaime le encanta el helado de chocolate.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하이메랑 레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메에게는 el helado de chocolate 하면 초콜라테가 초콜릿, 헬라도가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보세요. 하이메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엔칸타르 동사는 말이죠. 동사 자체가 뭐다? 무슨 의미다? 매혹시키다.
엔칸타르 동사가 이제 얘는 규칙인데 매혹시키다예요. 그럼 어떤 주어가 me encanta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써봅시다. él me encanta 하면 그는 나를 매혹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매혹되었다. 나는 그가 좋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me encanta 하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브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인피니티브 하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피니티브 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매혹시켜. 너무너무 좋아. 이런 의미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온 하이메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쵸? 실제로 하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돼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하이메를 매혹시킨다. 그래서 하이메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밑에 나오는 엑스라냐 이상하게 생각하다, 이상하게 하다. 그것이 나에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죠. 그쵸? 그 밑에도 그 밑에 문장 아미메 이하고 얘하고 같은 거죠. 그쵸? 중복해 쓴 거예요. 아미메 importa로 동사 중요하다. 주어는 뭐다? 얘 preparar los exámenes. preparar 준비하다. los exámenes 시험들.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동사 뭐에 일치됐다? 이 뒤에 나온 3인칭 단수 주격에 얘 importa 일치됐다. 그쵸? 그 다음에 interesar 이 동사도요. 흥미를 갖게 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A가 R라는 존재가 me interesa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 A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나로 하여금 나를 흥미를 갖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A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나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만든다. 그럼 결론은 뭐다? 나는 얘가 A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문 보세요. 여기 a ti no te interesa eso 하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질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다? 얘를 의미상으로는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그것에 흥미가 없다. 직역하면 문법상으로는 어떻게 됐다? 얘가 주어가 됐다. 그래서 얘가 그것이 너를 흥미를 갖게 하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ti no te interesa eso. 너는 그것에 흥미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하실게요. 오늘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를 하나 보실 건데요. 자, 사역동사는 말이죠. 스페인어에도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사역동사 아세르가 있어요. 아세르가 우선 무엇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무엇을 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사역의 뜻으로도 쓴다는 거죠. 그쵸? 또 지각동사 있어요. 스페인어에도 ver, 보다, oír, 듣다 이런 지각동사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지각동사들, 사역동사들 어떻게 해요? 영어하고 똑같이 투부정사가 아니라 부정사, 그러니까 인피니티브를 가져올 수 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La película nos hace recordar la infancia. 보세요. La película가 자, 얘가 주어다. 그치? 영화가 우리를, 그쵸? 우리를 동사, 뭐뭐 하게 만든다, 뭐 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recordar 하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쵸?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뭐뭐 하게 만드는데 뭐 하게 만드냐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를요? 어린 시절을. 그쵸? 그래서 여기 레코르다를 한 사람 누구다? 우리들이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 쓰고
사역동사, 목적보호,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영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목적 대명사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Ella nos manda. mandar 뭐예요? 명령하다. 그 여자가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뭐라고요? traer 가져오라고. mandar 동사, 여기 목적어, 목적보호, 동사 원형 나온 거죠. 여기로 ese paquete. 그 짐을 여기로 traer 가져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사역동사 쓴 거죠. 그 밑에도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시면 Lo vemos hablar con Carlos. 그를 우리들이 보았어요. 그쵸? 그래서 얘 목적어 동사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걔가 뭘 하는 걸 봤냐면 hablar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 동사 원형으로 목적 보호 썼다. 왜? 얘가 지각동사니까. 그쵸? 그래서 그를 봤는데 그가 카를로스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 오이고, 오이고, 얘 뭐다? 오이르 동사의 1인칭이 오이고예요. 듣다. 그쵸? 그래서 라 오이고, 그 여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아로사.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반복해서. 누군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 오이고 아로사. 나는 로사를 목소리를 들었어. 로사를 들었어. 뭐 하는 거를? 깐따르 하는 것을. 그럼 보세요. 얘 목적어,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 썼다. 그쵸? En el concierto. 나는 음악회에서 로사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에 이렇게 아세르 동사, 자, 다시 봅시다. 아세르 동사, 만다르 동사, 목적어 가져오고 뒤에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 가져와서 부정사 가져올 수 있다. 얘네들 뭐다? 사역동사다. 그 다음에 여기 베모스, 벨, 오이르 같은 동사들, 지각동사, 여기 목적어 가져오고 얘는 같은 아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 보호로 가져와서 동사 원형 뭐로 왔다? 인피니티브로 왔다. 그러면 다 뭐다? 얘네들이 목적어 목적보호,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 목적보호로 가져온 것들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셨냐면 날짜 표현, 요일 표현, 몇 월 며칠이다,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수요일이다 하는 것들이요. 그거 잘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의 특별한 용법인 구스타르 류의 동사들, 구스타르 동사하고 그런 비슷한 용법으로 쓰이는 뭐 encantar, doler, 뭐 interesar 하는 동사들 배우셨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 나오는 것 배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